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다르게 느끼게 될까요? 젊은 시절 고독은 때로 견디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불안했고 침묵은 채워야 할 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고독의 의미가 조용히 변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무언가로 다가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이고 결국 혼자 떠나갑니다. 그 사이의 모든 관계와 만남도 결국 일시적인 동행에 불과합니다. 이 진실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고독이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쌓이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소모된 감정들이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그 상처들이 선명하게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픔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어떤 관계가 우리를 소진시키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타인의 인정 속에서 평온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타인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존할 때 우리의 평온도 함께 흔들립니다. 진정한 평온은 내면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스스로 충분할 때 외부의 변화가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소음 속에 머물고 무언가로 계속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외부 자극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서서히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단지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여러 번 상처받고 때로는 후회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배워갑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비교는 대부분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내면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 마음의 평온을 크게 흔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씁니다.
그들의 평가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들 자신의 관점일 뿐 우리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그들의 기준, 그들의 편견, 그들의 한계를 반영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머릿속 생각에 의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들의 손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이런 깨달음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 했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감정 소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적 거래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태도에 화가 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젊을 때는 그 소모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더 건강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기 쉽고 기대가 커지면서 실망도 커집니다. 적절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덜어내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모든 기회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내게 의미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 우리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소유물, 지위, 명예 같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은 천천히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고 침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소중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음에 묻히지 않은 진짜 나의 생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창의성과 사고가 깊어집니다. 이것은 많은 사상가들이 경험한 진실입니다. 깊은 생각은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음 속에서는 표면적인 생각만 오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통찰은 침묵 속에서 혼자 사색할 때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고독을 사랑했고 그 속에서 깊은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음을 즐기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대부분 타인의 부재에서 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의 본질이 바뀝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연결이 없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 후반전의 고독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선택적 고독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와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다르게 말했더라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젊을 때는 그 후회가 크게 느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강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후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숙한 마음은 후회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곱씹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 그로부터 배우려 합니다. 후회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다고 느끼는지가 곧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깨달음은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은 깊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배신, 누군가의 무관심이 오래도록 아픕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떠났거나 혹은 그 일을 기억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오직 우리뿐입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내 현재를 규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에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무시당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스스로를 아는 데서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평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은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철학서를 읽어도 직접 겪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 배신의 슬픔, 관계의 복잡함, 선택의 무게, 이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체득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지혜는 온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그것을 피할 줄 압니다. 어떤 관계가 건강하고 어떤 관계가 해로운지 구별할 줄 압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군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의견이라는 그림자를 쫓으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집착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인생의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기회는 또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덜어내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미 없는 것들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정작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마음의 평온은 많이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가질 때, 덜 원할 때 찾아옵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만족은 커집니다. 많은 것을 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적은 것으로 만족하면 늘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적이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얻은 후에는 곧 권태를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만족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감소에서 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고독이 평온으로 바뀌는 과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진실해집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날 때 그 만남은 더 소중해집니다. 스스로의 벗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삽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자신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홀대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고 자신을 가장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벗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질책하는 대신 다독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을 자신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존중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모두 정당합니다. 하루의 고요함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놓쳤던 생각들이 고요한 순간 찾아옵니다. 그 생각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포착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큰 진실을 발견합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알아차림들이 삶을 바꿉니다. 감정 소모를 줄인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무엇에 에너지를 쓸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싸움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지키며 나를 보호하는 태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문제에 휘둘립니다.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들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됩니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공감 피로입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중심에 두는 마음은 천천히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듭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고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비어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허용됩니다. 그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충전되고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자존감이 조용히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쌓입니다. 작은 성공들, 작은 선택들,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자존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예전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비교에서 벗어날 때 삶이 정말로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보다 앞서거나 뒤처진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기준으로 살 때 삶은 의미를 갖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우리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면의 풍요로움, 생각의 깊이, 감정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것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풍부해집니다. 남은 생은 더 가벼워져도 좋습니다. 젊을 때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들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자신을 만납니다. 가면을 벗고 역할에서 벗어나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이 순수한 존재의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스스로의 벗이 되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타인의 존재가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 자신이 삶의 중심이고 나와의 관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조용한 사색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던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바쁨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봅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만납니다. 인생 후반전의 지혜는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차분히 자리 잡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항상 내면을 향합니다. 밖이 아닌 안으로, 소음이 아닌 고요로,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게 만들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흔들던 것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우리의 의지와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세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보면 평온하게 보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 불안하게 보입니다. 내면이 고요할 때 외부의 혼란이 우리를 덜 흔듭니다. 폭풍이 불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내면의 중심이 단단할 때 외부의 변화는 표면만 스칠 뿐입니다. 이 중심을 찾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고독 속에서 발견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을 돌아봅니다. 그 상처들이 왜 그토록 아팠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처는 기대에서 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타인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한계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실망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타인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들도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무심하고, 때로는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덜 상처받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해, 완전한 사랑, 영원한 우정 같은 것들은 이상일 뿐입니다. 현실의 관계는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진실해집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고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그 대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아니라 후회를 감당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성공, 인정, 성취 같은 것들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는 평온, 의미, 진실함이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지, 무엇이 내게 의미 있는지, 무엇이 진실한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들이 선택을 안내합니다.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여러 번 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없이는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책으로 배운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경험으로 얻은 지혜는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삶을 바꿉니다. 후회를 다루는 방식도 성숙해집니다. 젊을 때는 후회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후회를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과거에 속한 것이고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한 선택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상처와 실수가 없는 삶은 표면적인 삶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그 뿌리를 뽑아갑니다. 어느 순간 타인의 말이 예전만큼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 욕구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사회가 원하는 것인지, 가족이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명확해집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짜 욕구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때로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타인의 기대였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욕구는 더 단순하고 소박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온이 옵니다. 이것은 무기력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만족입니다. 있는 그대로로 충분하다는 깨달음입니다. 덜어내기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습관, 불필요한 생각들을 덜어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무엇이 단지 익숙한 것뿐인지 구별합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아니라 습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나아집니다.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는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상처를 주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고 모든 관계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해로운 관계는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함께 있을 때 더 작은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적 자극을 받습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대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감정을 자극합니다. 모든 자극에 반응하면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분노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만 감정 에너지를 씁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이것은 냉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기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것에 얕게 반응하는 대신 중요한 것에 깊이 반응합니다. 감정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산만하게 흩어진 감정보다 집중된 감정이 더 의미 있습니다. 자존감의 회복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할 때, 작은 성취를 인정할 때, 실수를 용서할 때, 조금씩 자존감이 쌓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릴 때, 자존감은 더 안정됩니다.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자신이 내 편일 때 세상이 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의 작은 고요들을 발견합니다.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고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짧은 시간, 창밖을 바라보는 몇 분, 잠들기 전 침묵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만납니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큰 변화나 극적인 경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삶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비교합니다.
누군가를 보면 자신과 비교하고 무언가를 가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 습관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삶이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앞서거나 따라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뒤처진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각자의 인생은 고유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내 삶은 나의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내 불행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내면의 충만함은 외부의 풍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내면이 공허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내면이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것들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자질, 생각의 깊이, 감정의 성숙함은 영속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머물며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고독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원할 때만 관계를 맺습니다. 의미 없는 사교를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진실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이 순수한 상태에서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창의성이 깨어납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음은 표면적인 생각만 낳습니다. 깊은 통찰은 침묵 속에서 옵니다. 혼자 사색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합니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새로운 연결을 발견합니다.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생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깊은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벗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떠올립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자신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삽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친절한 법을 배웁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다독입니다.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합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과 이해를 자신에게도 베풉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 다릅니다. 이기심은 타인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도 존중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갖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며 동시에 타인을 배려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평온을 느낍니다. 그것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볼 때 저절로 찾아옵니다.
억지로 평온해지려 하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평온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 누군가에게는 창작이고, 누군가에게는 고유한 사색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관성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인생 후반전의 과제입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더 현명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젊을 때의 충동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이 생각한 후에 의도적인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지혜는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욕망하는 대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신 정말 필요한 것만 원합니다. 이렇게 욕망을 다스릴 때 우리는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고독이 평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고독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전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 비교하지 않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봅니다. 남은 생은 더 가벼워져도 좋습니다.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모습들, 이루어야 한다고 여겼던 목표들을 조용히 놓아줍니다. 그것들이 진짜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가면 뒤에 진짜 얼굴, 역할 뒤에 진짜 마음, 기대 뒤에 진짜 욕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스스로의 벗이 되는 순간 삶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확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타인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인정으로 충분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조용한 사색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바쁘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불필요했는지 생각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평온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여정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삶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삶이 당신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